설거지할 때, 운전할 때 듣는 고품격 토크쇼 서른톡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헛웃음이 터지는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이 20대 상간남 놈. 말투가 진짜 가관입니다. 어디 90년대 싸구려 인터넷 연애 소설을 글로 배웠는지, 아니면 사회성이 결여된 찐따인 건지 게임에서 만나 바람 쳐 피운 값을 제대로 합니다. 진짜 말투가 아주 기괴합니다. 나의 여신님, 오늘 밤 그대의 깊은 옹달샘에 나의 분신을 가득 채우고 싶소. 허락해 두시겠소? 그대는 이 못난 놈에게 과분한 꽃이요. 내 비록 가진 것 없는 놈이지만 침대 위에서만큼은 그대를 우주 정복시켜 줄 제왕이 될 것이오. 누나의 그 은밀한 화원에 내 이름 석자를 새기고 싶어. 영원히 내 소유물로 만들 거야. 진짜 읽다가 육성으로 으악 식스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저런 오글거리고 수준 떨어지는 멘트가 멋있습니까? 그런데 제 아내 반응이 더 가관입니다. 어머, 자기 필력 뭐야? 나 완전 감동해서 눈물 나 그래? 나 자기가 정복해줘. 난 자기만의 암시야. 오늘 사연은 네이버 부부 상담 카페에서 발견한 글로 게임하던 아내가 20대 연하의 남자와 바람을 피우다가 맛이 가버린 사연입니다. 연하 상간남이 왜 유부녀와 바람을 피우는지 아주 잘 알 수 있는 사연입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남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 남자. 닉네임 게임 중독 타파입니다. 어디 가서 말하기도 부끄러운 집안일이지만 최근 아내의 행동이 도를 넘어서고 있어 답답한 마음에 이곳에 글을 씁니다. 제 아내는 30대 후반으로 저희 부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6살 아들과 3살 된 딸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는 그저 평범하고 나름 행복하게 살던 가정이었습니다. 제가 밖에서 개처럼 일해서 돈 벌어오면 아내는 집에서 알뜰살뜰 아이들 챙기며 내조 잘하던 그런 여자였죠. 그런데 그 평화가 깨진 건 작년 아내가 핸드폰 게임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육아 스트레스 풀라고 놔뒀습니다. 그런데 폰을 들여다보니 무슨 길드니 연맹이니 하는 곳에 들어가서 좀비를 무찌르고 자기 요새를 확장하는 전략 게임이더군요. 그게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아내는 밤낮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4시까지 휴대폰 불빛 아래서 좀비 잡느라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다가 결국 아침에 제가 출근할 때쯤 골아떨어집니다. 그럼 아침 풍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가야 할 애들은 엄마가 안 일어나니 울고불고 난리고, 저는 출근 준비하다 말고 부랴부랴 애들 씻기고 옷 입혀서 등원시킵니다. 아내는요? 애들 등원하고 돌아올 때까지 시체처럼 잡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더 가관입니다. 현관문 열자마자 보이는 건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와 배달 음식 용기들, 애들 반찬, 그런 거 없습니다. 김이랑 계란 프라이 대충 해서 먹이거나, 제가 퇴근해서 양복도 못 벗고 부엌으로 들어가 국 끓이고 반찬 만듭니다. 애들이 아빠 왔다고 달려드는데 아내는 소파와 한 몸이 되어 핸드폰만 쳐다봅니다. 왔어. 건성으로 대답하면서 손가락은 바쁘게 화면을 두드립니다. 애들이 엄마랑 놀고 싶어서 보채도 엄마 지금 전쟁 중이야. 저기 가서 놀아. 하며 밀어냅니다. 참다 며칠 전에 폭발했습니다. 당신 제발 게임 좀 적당히 해. 애들 밥도 안 챙기고 집안 꼴이 이게 뭐야? 엄마가 돼가지고 부끄럽지도 않아? 그랬더니 아내가 절 노려보며 쏘아붙이더군요. 나도 육아 스트레스 푸는 거야. 하루 종일 애들한테 시달리는데 유일한 낙인 게임도 못하게 해? 나도 이걸로 겨우 숨 쉬고 사는 거라고. 스트레스를 왜 밤새워서 풀어?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잖아. 그러자 아내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더군요. 그럼 돈을 더 벌어오든가. 나도 내 친구들처럼 백화점 가서 명품 사고 호텔 가서 마사지 받으면 게임 안 해. 당신이 벌어오는 그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돈 안 드는 취미 생활하는 것도 꼴 보기 싫으면 나 골프 치러 다니게 돈을 더 벌어오라고. 그 말을 듣는데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저 중소기업 다니면서 겨우겨우 부장 달았습니다. 월 실수령액 40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요즘 물가에 애 둘 키우기 빡빡한 돈인 거 압니다. 그래도 저
상사한테 굽신거리고 매일 야근하면서 뼈 빠지게 벌어다 주는 돈입니다. 제 용돈은커녕 점심값도 아껴가며 갖다 바치는데 가슴이 턱 막히고 죄인 된 기분이 들어서 그날은 그냥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한 3달 전부터 아내가 게임에서 만난 사람들, 소위 크루원들과 정모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건전한 모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횟수가 늘어날수록 귀가 시간이 늦어져군요. 어떤 놈들인가 싶어서 몰래 봤더니 세상에 대부분이 20대 중반에서 후반 되는 새파란 남자애들입니다. 아내가 거기서 제일 왕고참 왕누나더군요. 아니, 상식적으로 20대 남자애들이 유부녀 낀 모임에서 뭘 그리 할 말이 많습니까? 그런데도 이 놈들은 누님 하면서 아내를 치켜세우고 아내는 그게 좋아서 입이 귀에 걸려 있습니다. 제일 화가 나는 건 이 어린 놈들이 유부녀인 걸 뻔히 알면서도 새벽까지 술을 먹인다는 겁니다. 벌써 5번째입니다. 새벽 2시, 3시에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옵니다. 제가 현관에서 기다리다 화를 내면 술 취한 눈으로 절 비웃듯이 말합니다. 왜? 꼬우면 돈 더 벌어오라니까. 돈도 안 들고 얼마나 건전해? 얘네들은 나 무시 안 해. 당신처럼 꼰대짓도 안 한다고?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요? 게임 중독도 모자라 이제는 아들뻘 되는 놈들하고 술판을 벌이고 다니는 아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머리로는 당장이라도 핸드폰을 박살내고 못 나가게 하고 싶은데 그랬다가는 돈도 못 버는 무능한 남편 취급하며 더 엇나갈까봐 무섭기도 합니다. 제가 정말 돈을 못 벌어서 아내가 저러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저 여자 머릿속엔 가정이라는 게 없는 걸까요?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회원님들의 냉철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게임 중독 타파입니다. 지난번 쓴 글에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셔서 정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남의 가정사에 진심으로 걱정해주시고 욕해주시고 조언해주신 덕분에 그나마 숨통이 좀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아내가 육아 우울증일 수도 있다. 부부 상담을 한번 받아봐라. 대화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지지프락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부부 상담 센터를 예약했습니다. 사실 제 월급 400만 원에 회당 10만 원이 훌쩍 넘는 상담비가 부담이 안 된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래도 가정이 깨지는 것보단 낫다 싶어서 비상금 털어 등록했습니다. 아내를 데려가는 것부터 전쟁이었습니다. 내가 미친년이야? 상담은 왜 받아? 당신이나 받아. 라고 길길이 날뛰는 걸. 당신 마음을 내가 너무 몰라주는 것 같아서 전문가 도움을 받고 싶다. 제발 한 번만 가자고 사정사정해서 겨우 끌고 갔습니다. 그렇게 지금 3회차까지 상담을 진행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 완전히 역효과만 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돈 쓰고 제 무덤을 판 꼴이 되었습니다. 상담실에만 들어가면 아내는 평소에 그 표독스러운 얼굴을 싹 지우고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비련의 여주인공이 됩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자신의 결혼 생활이 저 때문에 얼마나 지옥 같았는지 털어놓더군요. 내용을 들어보면 기가 찹니다. 신혼 때 남편이 야근하느라 내 생일 케이크를 늦게 사왔다. 첫째, 낳고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 남편이 피곤해 보여서 서운했다. 시댁 갔을 때 설거지를 내가 다 했다. 사실 명절에 한두 번 한 게 다입니다. 도대체 언제적 이야기를 꺼내는 건지. 저는 기억도 안 나는 5년 전, 10년 전 사소한 일들을 무슨 대역죄인 것처럼 끄집어내더군요. 저는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여보, 그때는 내가 회사에서 프로젝트 때문에 며칠 밤을 새울 때였잖아. 내가 주말마다 청소랑 빨래 다 하잖아 라고 해명하려고 하면 상담사가 말을 자릅니다. 남편분, 지금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아내분의 감정을 읽어주셔야죠. 아내분이 그때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상담사가 그렇게 나오니 저는 그냥 입 닫고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담사는 계속해서 아내분이 그동안 억눌린 게 많아서 게임으로 해소하려는 거다. 게임은 아내분에게 유일한 도피처다.
남편분이 아내의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했다라며 은근슬쩍 모든 원인을 제 탓으로 돌리더군요. 그러면서 솔루션이라고 내놓은 게 아내의 취미 생활을 존중해주고 정서적 지지를 해줘라였습니다. 문제는 이 상담 이후 아내의 태도입니다. 상담사가 자기 편을 들어주니 아내는 마치 천군만마를 얻은 장군처럼 기고만장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부터 아내는 눈물을 닦으며 비릿한 웃음을 짓더군요. 들었지? 선생님도 그러잖아. 내가 오죽했으면 게임을 하겠냐고. 다 당신 때문이라잖아. 전문가가 보기에도 당신 문제라잖아. 그날 이후로 아내는 상담사의 처방을 핑계로 아주 대놓고 막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제 눈치를 보는 신용이라도 했는데 이제는 당당합니다. 나 지금 정서적 안정이 필요해. 게임 좀 할게. 방해하지 마. 선생님이 나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스트레스 풀라고 했어. 그게 치료 과정이래. 어제는 평일인데도 또 그 크루 놈들과 정모가 있다며 나가더군요. 제가 내일 애들 유치원 가야 하는데 어딜 가냐고 잡으니 아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당신 또 내 숨통 조이는 거야? 상담 선생님한테 다 이를 거야. 당신이 협조 안 해서. 내가 더 우울해졌다고 치료 방해하지 마. 그러고는 새벽 3시에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를 팍팍 풍기면서요. 20대 남자애들이랑 술 마시고 노닥거리는 게 치료입니까? 그게 정서적 안정입니까? 상담 다녀온 뒤로 게임 시간은 더 늘었고 현질 게임 결제 금액도 커졌습니다. 뭐라고 하면 내 마음의 보상이라나요. 저는 뼈 빠지게 일해서 상담비 대고 있는데 그 상담 때문에 가정은 더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상담사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저를 호구로 보는 아내한테도 오만 정이 다 떨어집니다. 이거 상담 계속 받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제가 진짜 아내를 이해 못하는 꽉 막힌 놈인 겁니까? 돈은 돈대로 쓰고 아내는 더 미쳐 날뛰고 정말 억울해서 잠도 안 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게임 중독 타파입니다. 지난번 글 쓰고 일주일 만에 다시 키보드를 잡습니다. 지난 글 댓글 중에 어떤 회원님이 쪽지로 조심스럽게 단순 게임 중독이 아니라 외도바람일 수도 있으니 확인해봐라며 바람난 아내 특징 체크리스트를 보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에이, 설마 게임에 미친 사람이 무슨 바람이냐? 하고 콧방귀를 뀌었는데 막상 그 리스트를 하나씩 대입해보다 보니 손이 덜덜 떨릴 정도로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옷 스타일이 완전히 딴판이 되었습니다. 원래 제 아내는 멋부리는 것보다는 편한 게 최고라며 유니클로 같은 데서 산 무난한 면티나 펑퍼짐한 바지만 입고 다니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뜯어보면 죄다 20대 대학생 애들이나 입을 법한 딱 붙는 크롭티, 짧은 치마, 찢어진 청바지, 이런 것들입니다. 둘째, 화장법이 바뀌었습니다. 어디서 배웠는지 무슨 술톤 메이크업인가 뭔가 한다면서 눈 밑이랑 볼을 불그스름하게 칠하고 다닙니다. 나이 40 다 된 아줌마가 20대 흉내내며 그러고 다니는데 남편인 제가 보기엔 솔직히 좀 어색하고 기괴할 정도입니다. 정모 나갈 때마다 향수 냄새 진동하는 건 기본이고요. 셋째, 이게 제일 미치겠는 건데 속옷입니다. 빨래 갤 때 보면 늘어져서 구멍 나기 직전인 낡은 면 팬티만 입던 사람이라 제가 제발 속옷 좀 사라고 해도 돈 아깝다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서랍장을 열어보니 그 낡은 속옷들이 싹 다 사라졌더군요. 그 빈자리에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빨간색, 보라색, 망사 레이스. 남편인 저한테는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화려하고 야한 속옷 세트들이 꽉 채워져 있었습니다. 정모 나갈 때마다 저 속옷들을 입고 나간다고 생각하니 피가 식는 기분입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설마 내 아내가, 애 엄마가 그럴 리 없다 하며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게임 동호회 애들이 어리니까 덩달아 젊게 꾸미고 싶은 거겠지 하고 합리화도 해보는데 유부녀가 게임 정모 나가면서 속옷까지 싹 바꾸는 거, 이거 제가 너무 과대망상하는 겁니까? 아니면
회원님들이 보시기에도 이거 100%입니까? 제발 냉정한 판단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게임 중독 타파입니다. 지난번 그래 회원님들께서 여자가 바람이 나면 반드시 씀씀이가 커지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지출이 늘어난다고 경고해 주셨죠. 설마 했는데 어제 카드 명세서를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타자가 잘 안 쳐질 정도입니다. 평소 생활비와 애들 학원비 포함해서 많이 나와야 300만 원 정도 나오던 카드값이 이번 달에는 무려 600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 월급이 400만 원인데 카드값이 600만 원이라니 이게 가장으로서 제정신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숫자입니까? 눈이 뒤집혀서 아내에게 명세서를 들이밀며 따졌습니다. 도대체 돈을 어디다 쓴 거야? 우리가 재벌이야? 이 600만 원이 다 뭐야? 그러자 아내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뻔뻔하게 대꾸하더군요. 나도 이제 관리 좀 해야겠어서 필라테스 끊었어. 당신이 돈 더 벌어오라며? 그래서 나한테 투자 좀 했는데 왜 난리야? 내 몸매 관리하는 게 그렇게 아까워?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그래, 100번 양보해서 운동 끊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제가 바보입니까? 상세 내역서를 한 줄 한 줄 다 훑어봤습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필라테스나 헬스장으로 결제된 큰 금액은 단 1원도 없습니다. 대신 정체를 알 수 없는 오오페이, 소액 결제 수십 번과 새벽 시간대 편의점, 택시비, 그리고 남자들이나 갈 법한 고깃집, 결제 내역들만 수두룩합니다. 이거 딱 봐도 견적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어린 놈들 밥 사주고 술 사주고 게임 아이템 사다 바친 게 분명합니다. 남편이 피땀 흘려번 돈으로 어린 상간남들 배 불려주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필라테스 핑계대는 꼬라지를 보니 이제는 의심 단계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회원님들 말씀대로 이제는 증거 싸움인 것 같습니다. 아내가 폰 잠금 패턴을 수시로 바꾸고 폰을 몸에 붙이고 사는데 어떻게 증거를 잡아야 할까요? 블랙박스부터 뒤져야 할까요? 아니면 집에 녹음기라도 설치해야 할까요? 이제 더 이상 호구처럼 당하지 않겠습니다. 확실하게 잡아서 박살 낼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게임 중독 타파입니다. 3일 전 글에 많은 분들이 핸드폰과 블랙박스가 답이다라고 하셨죠. 조언대로 바로 움직여봤습니다. 일단 아내는 장롱 면허라 본인 차가 없어서 블랙박스는 확인할 게 없었고 남은 건 핸드폰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언제 바꿨는지 제가 알던 패턴이 아니더군요. 억지로 열려다 잠기면 의심만 살 테니 머리를 좀 굴렸습니다. 어제 퇴근길에 아내가 좋아하는 광어회 한 접시 사 들고 가서 간만에 기분 좀 내자며 술상을 차렸습니다. 술이 좀 들어가서 해롱거릴 때쯤 자연스럽게 야, 첫째, 유치원에서 찍은 사진 좀 보여줘봐. 하고 폰을 들이밀었더니 의심 없이 제 눈앞에서 패턴을 풀더군요. 그 손동작, 눈에 불을 켜고 외웠습니다. 그리고 새벽, 아내가 코 골며 골아 떨어지자마자 화장실로 폰을 들고 가서 열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고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허무하게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방, 깨끗합니다. 통화 목록, 장모님이랑 처제랑 통화한 기록 말고는 싹 비워져 있더군요. 문제의 그 게임, 길드 단톡방도 들어가 봤는데 그 어린 놈들이 누님 오늘 프로필 사진 미모 미쳤다. 여신 강림 이러면서 찝적대는 글들은 있는데 아내는 그냥 크크 거리거나 이모티콘이나 하나 날리고 별 반응도 안 했더군요. 순간 머리가 멍해지더군요. 내가 지금 엄한 사람 잡고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한 건가? 그 야한 속옷이랑 카드값 600만 원은 대체 뭐였지? 그냥 내가 의처증 환자처럼 미쳐가는 건가 싶어 자괴감까지 듭니다. 회원님들, 제가 오해한 걸까요? 아니면 요새 사람들은 카톡 말고 다른 걸로 연락하나요? 제가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제가 나쁜 놈인 건지 혼란스럽습니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0대 가장 게임 중독 타파입니다. 이틀 전 올린 글에
뽕브라 뚜껑님께서 결정적인 힌트를 주셨습니다. 요즘 불륜하는 인간들은 카톡 안 씁니다. 게임 내 쪽지함이나 비공개 채팅 로그를 뒤져보세요. 라는 댓글. 설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마가 사람을 잡다 못해 난도질을 하네요. 새벽 4시. 아내가 잠든 틈을 타 몰래 핸드폰을 열고 게임에 접속했습니다. 인터페이스가 복잡해서 한참을 헤매는데 구석에 처박혀 있는 우편함 기능을 눌렀다가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제가 순진했습니다. 고작 해야 최근 몇 달 바람난 줄 알았는데 쪽지 스크롤을 올려보니 무려 1년 전부터 시작되었더군요. 제가 회사에서 야근하고 상사한테 깨지며 돈 벌 때 아내는 이 게임 속 세상에서 아주 달달한 연애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카톡은 칼같이 지우더니 게임 쪽지는 제가 절대 못 볼 거라 생각했는지 지우지도 않고 고스란히 남겨뒀더군요. 아직 성관계를 했다는 직접적인 영상이나 사진은 없지만 내용을 보면 이건 빼박입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오타가 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발견한 1년 전부터 최근까지 이어진 그 더러운 대화 내용들을 그대로 옮겨 적어봅니다. 누님, 이 아이템 방어력 엄청 좋은 건데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하나 남아서 누님한테 선물로 보냈어요. 우편함 확인해 보세요. 크크 어머 정말? 나 게임 하나도 볼 줄 모르는데 이런 귀한 걸 받아도 돼? 미안해서 어떡해. 유유. 에이, 미안하긴요. 누님 게임 초보시니까 제가 옆에서 다 케어해드려야죠. 모르는 거 있으면 새벽이라도 상관없으니 무조건 저 호출하세요. 5분 대기조입니다. 충성. 흐흐. 고마워. 남편보다 훨씬 낫네 덕분에. 게임할 만난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 선생님. 선생님이라니요. 크크 그냥 편하게 동생이라고 생각하세요. 누님이 게임 적응할 때까지 제가 책임지고 업어 키우겠습니다. 누님, 오늘 접속 안 하시길래 걱정돼서 쪽지 남겨요. 애들 보느라 힘드시죠? 밥은 챙겨 드셨어요? 굶지 마요. 속상하니까. 아유, 우리 꼬맹이가 열이 나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밥은 무슨 그냥 대충 물 말아 먹었지? 너밖에 없다 내 걱정해주는 건. 아 진짜 맘 아프게 남편분은 뭐 하세요? 누님 이렇게 고생하는데 제가 옆에 있으면 맛있는 거 사서 달려갈 텐데 아프지 마요. 누님 아프면 나 게임 접을 거야. 어머, 얘 좀 봐. 크크 말이라도 너무 이쁘게 한다. 귀여워 죽겠네. 진짜 너 같은 아들, 아니 동생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고마워. 덕분에 힘이 난다. 동생 말고 남자는 어때요? 크크 농담입니다. 오늘 밤에 애들 재우고 접속해요. 제가 누님 스트레스 싹 풀리게 이벤트 준비해놨어요. 누나, 나 이제 누나 그냥 길드원으로 못 보겠어. 하루 종일 누나 생각만 나 일하다가도. 누나 프로필 사진만 보고 있어. 나 미친 것 같아. 어머, 너 왜 그래? 나 유부녀야. 애도 둘이나 있는 아줌마라고? 너처럼 젊고 잘생긴 애가 왜 나 같은 여자를 좋아해? 말도 안 돼. 그게 무슨 상관이야.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 나한테는 누나가 20대보다 훨씬 예쁘고 매력적이야. 남편이 누나 방치하는 거 더는 못 보겠어. 내가 누나 웃게 해줄게. 나 한 번만 믿어봐. 칠이 너 진짜 선수다. 근데 왜 이렇게 가슴이 뛰지? 나 결혼하고 설레는 거 처음이야.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내가 기다려줘. 안 된다고 하지 마. 누나도 나 좋아하잖아. 우리 그냥 서로 마음 가는 대로 해요. 내가 누나 여왕님처럼 모실게 사랑해요. 누나 어제 정모 때 누나 진짜 미쳤더라. 원피스 입은 거 보고 심장 멎는 줄 알았어. 근데 아까 그 성태가 누나한테 술 따를 때 진짜 상 엎을 뻔했어. 크크크 질투하는 거야? 귀엽기는 걔는 그냥 친한 동생이지. 내 눈에는 너밖에 안 보였어. 어제 너 때문에 집에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모르겠다. 그니까 술 좀 적당히 마셔요. 그리고 2차 노래방에서 우리 둘이 몰래 나갔던 거 기억나? 나 그때 진짜 이성 잃을 뻔했어. 누나 피부가 너무 부드러워서. 아잉, 야해라. 여기서 그런 말 하지 마. 크크 누가 보면. 어쩌려고. 나도 어제 너무 좋았어. 오랜만에 여자 된 기분이었어. 그 느낌 아직도 생생해. 앞으로 정모 나오면 내 옆에만 딱 붙어 있어. 다른 놈이랑 말 섞지 마. 누나는 내 거야 알았지? 다음엔 둘이서만 따로 보자. 내가 더 홍콩 보내줄게.
아, 진짜 짜증나 죽겠어. 남편이란 인간이 자꾸 부부 상담받으러 가재? 내가 무슨 정신병자냐고. 돈도 못 버는 주제에 쓸데없는데 돈 쓰고 있어. 크크크. 그 아저씨 진짜 눈치 없네. 누나가 왜 우울한지도 모르고 상담 타령이야? 누나한테 필요한 건 상담이 아니라 나인데. 그러니까 말이야. 상담사가 뭐라 하든 말든 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거기 앉아있는 시간 아까워 죽겠어. 그 시간에 너랑 게임하고 톡하고 싶은데. 그냥 대충 맞춰주는 척해. 그래야 우리 만나는 거 터치 안 하지. 그 아저씨 불쌍하다. 누나 마음은 이미 나한테 다 있는데. 크크 오늘 밤에 접속해. 내가 위로해 줄게. 역시 내 마음 알아주는 건 자기밖에 없어. 알았어. 그 인간 일찍 재우고 들어갈게. 사랑해 자기야. 여기까지 읽는데 정말 토가 나올 것 같아서 화장실로 달려가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지난 10년간 가족을 위해 개처럼 일한 제가 저 어린 놈과 아내 눈에는 그저 돈 못 벌고 눈치 없는 불쌍한 아저씨였더군요. 아직 잤다는 명확한 문구 성관계라는 단어는 없지만 피부가 부드러웠다. 여자 된 기분이었다. 홍콩 보내주게 같은 표현. 이거 성관계 암시하는 거 맞죠? 그리고 1년이나 지속된 관계. 서로 사랑한다느니 내 거라느니 하는 대화들. 이 정도 증거면 상간 소송 가능한가요? 아니면 무조건 모텔 들어가는 사진이 있어야 하나요? 지금 당장이라도 자고 있는 아내 깨워서 핸드폰 집어 던지고 쫓아내고 싶은데. 그러면 증거 인멸할까 봐 허벅지 꼬집으며 참고 있습니다. 법 잘 아시는 회원님들, 제발 도와주세요. 이 증거로 저 어린 놈 인생 실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40대 가장 게임 중독 타파입니다. 결국 우려하던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는 오늘로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허무하고 답답한 결말이라 회원님들께 면목이 없지만 그래도 마지막 보고는 드리는 게 예의인 것 같아 무거운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회원님들, 조언대로 더 확실한 물증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아내가 잠든 새벽 3시에 거실로 나와 몰래 아내의 핸드폰 패턴을 풀었습니다. 게임 쪽지함을 캡처하려고 하는데 너무 긴장한 탓인지 손이 미끄러져서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 소리에 아내가 깨서 방문을 열고 나왔고 핸드폰을 들고 있는 저를 보자마자 그야말로 발광을 하더군요. 당신 미쳤어? 지금 내 핸드폰 훔쳐본 거야? 와, 진짜 소름 끼친다. 당신 의처증이야? 스토커야? 이래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도둑놈이 매를 든다고 길길이 날뛰는 꼴을 보니 저도 이성의 끈이 뚝 끊어졌습니다. 그래, 나 미쳤다. 근데 너야말로 제정신이야. 그 어린 새끼랑 여보, 자기 사랑해. 야, 이 더러운 년아, 네가 사람이냐? 애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제가 그동안 봤던 게임 속 대화 내용들을 줄줄이 읊어대자 씩씩거리던 아내의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입을 벙긋거리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만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겠죠. 그날 밤은 그렇게 냉전 상태로 각자 방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려는데 아내가 퉁퉁 부은 눈으로 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더군요. 어젯밤에 그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표정으로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정말 잘못했어. 근데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진짜 아니야. 걔 그냥 20대 애송이잖아. 게임 안에서만 여보 당신 한 거지. 실제로 만나서 뭐 하고 그런 사이 절대 아니야. 그냥 당신은 맨날 야근하고 애들은 보채고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잠깐 현실 도피한 거야. 맹세해. 우리 애들 걸고 맹세할 수 있어. 나 당신밖에 없는 거 알잖아. 제발 한 번만 봐줘. 기가 차더군요. 외로워서 현실 도피. 제가 욱해서 소리쳤습니다. 웃기지 마. 사랑한다며. 네 거라며. 야, 닥치고 핸드폰 내놔. 내가 그 새끼랑 주고받은 거 싹 다 캡처해서 상간 소송 걸 거니까 그 새끼 인생 조져놓고 너랑도 끝낼 거야. 그러자 아내가 화들짝 놀라며 핸드폰을 내밀었는데 화면을 보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여보, 나 진짜 정리했어. 봐봐, 쪽지 다 지웠고 그 사람도 차단했어. 다시는 연락 안 할게. 그리고 이거 봐. 아내는 제 눈앞에서 그 게임 어플을 켜더니 1년 동안 키운 계정을 망설임 없이 회원 탈퇴 버튼을 눌러 삭제해버렸습니다. 이제 됐지? 나 이제 게임도 안 해. 그 사람들이랑 연락할 방법도 없어. 그러니까 소송이니 이혼이니 그런 무서운 말 하지 마. 우리 애들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줘. 눈앞에서 증거가 사라지는 걸 보는데 허탈함이 밀려오더군요. 디지털 포렌식을 하면 복구할 수 있다는 거 압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끝까지 파고들면 그놈 신상 털어서 소송 걸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지난 일주일 동안 의심하고 핸드폰 뒤지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다시 겪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온몸에 힘이 쭉 빠지더군요. 상간 소송. 그거 시작하면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걸린다면서요. 그동안 집안 분위기는 지옥이 될 테고 애들은 눈치 보며 벌벌 떨겠죠. 회사 일도 바빠 죽겠는데 법원 쫓아다니고 증거 싸움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에게는 그럴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비겁한 변명인 거 압니다. 회원님들이 보시기에 제가 얼마나 한심한 호구처럼 보일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아내가 저렇게까지 빌고 눈앞에서 계정까지 삭제했는데 속는 셈 치고 한 번만 묻어두려고 합니다. 성관계는 안 했다는 그 말, 거짓말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사실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래야 제가 살 것 같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해. 결국 저는 이 한마디를 뱉고 집을 나왔습니다. 아내는 고맙다며 펑펑 울더군요. 그동안 제 하소연 들어주시고 친동생 일처럼 화내주시고 조언해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원한 사이다. 결말을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아내 감시하는 대신 아이들 보면서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보려 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화만 가득하시길 빕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게임 중독 타파입니다. 지난번 글 쓰고 딱 2달 지났네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 싹싹 빌던 그 모습에 속아 넘어간 제가 등신천치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인간들 안 끝났습니다. 아니, 더 치밀하고 더 더럽게 진화했더군요. 처음 2주 정도는 진짜 세상 다 잃은 사람처럼 우울해하고 밥도 잘 안 먹길래 그래도 양심은 있나 보다 싶어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슬슬 얼굴에 화색이 돌고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더군요. 여자의 촉이 무섭다고들 하는데 남편의 촉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분명히 또 뭐 있다 싶었죠. 어제 새벽 아내가 잠든 틈을 타 다시 핸드폰을 납치했습니다. 카톡, 문자, 게임 다 깨끗하더군요. 그런데 말로만 듣던 보안 폴더, 갤럭시 쓰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혹시나 해서 열어봤는데 패턴이 걸려 있더군요. 평소 아내가 자주 쓰는 비밀번호 조합 몇 번 해보니 툭 하고 열리는데 그 안에 텔레그램이 딱 깔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용을 보니 진짜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삭제된 대화는 복구 못했지만 최근 일주일 치 대화만으로도 혈압 올라 쓰러질 뻔했습니다. 회원님들 뒷목 잡을 준비하시고 보세요. 누나, 진짜 다시 연락해줘서 너무 고마워. 나 진짜 누나 잃어버리는 줄 알고 죽는 줄 알았어. 연락 끊긴 한 달 동안 지옥이었어. 나도 이러면 안 되는데. 남편한테 다시 걸리면 진짜 끝장인데. 자꾸 내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 애들한테도 남편한테도 너무 미안해. 그런 생각하지 마. 누나가 행복해야 가정도 지키지. 그 사람이 누나 힘들게 하면 언제든지 나한테 와서 기대해. 내가 누나의 대나무 숲이고 쉼터가 되어 줄게. 난 언제까지나 누나만 기다릴 수 있어. 바보같이 너란 남자는 진짜 고마워. 내가 너 때문에 숨 쉬고 산다. 나도 너 많이 보고 싶었어. 어제 누나 진짜 뜨거웠어. 아직도 누나 살결 냄새가 내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 누나랑 하고 나면 다른 여자는 생각도 안 나. 아이 참, 부끄럽게. 왜 자꾸 말해. 크크. 근데 솔직히 나도 놀랐어. 남편이랑 할 때는
한 번도 그런 기분 못 느꼈는데 너랑 하면 내가 진짜 여자가 된 것 같아. 그게 속궁합이라는 거야. 우린 몸도 마음도 천생연분이라니까. 다음번엔 저번에 말한 그 모텔 가서 더 오래 있자. 누나 목소리 마음껏 듣고 싶어. 응, 안 그래도 그날 핑계 댈 거? 미리 생각 중이야. 상상만 해도 다리가 풀린다 빨리 보고 싶어. 자기야, 요즘은 남편보다 내가 더 의지돼. 무슨 일 생기면 남편이 아니라 너부터 생각난다니까. 나 이제 너 없으면 진짜 못 살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그냥 같이 살자니까. 아침에 눈 뜨면 누나가 내 옆에 있고 내가 해주는 밥 먹고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하지 않아? 내가 누나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할게. 말만 들어도 꿈만 같다. 언젠가 우리 둘이 아무 눈치 안 보고 꼭 붙어 있을 날이 오겠지? 그날까지 우리 조금만 더 참자. 당연하지. 내가 그날을 위해서라도 돈 열심히 모으고 있을게. 누나는 몸만 와. 내 심장은 누나 거야. 사랑해, 여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바람을 피운다. 이게 무슨 개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이 대화들을 캡처하면서 손이 덜덜 떨리는데, 한편으론 차라리 잘 됐다 싶더군요. 남편한테 걸리면 가정 운운하는 거 보니 이 자식, 제 아내가 유부녀인 거 100% 알고 만나는 겁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죠. 이제 더 이상의 자비는 없습니다. 텔레그램 아이디랑 전화번호 확보했으니 내일 당장 변호사 사무실 찾아갑니다. 상간남 특정되는 즉시 소송 걸어서 그 달살 돋는 입에서 사랑해, 소리 대신 살려주세요. 소리 나오게 만들겠습니다. 진행 상황 생기면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40대 가장 게임 중독 타파입니다. 2주 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한편으로는 머리가 차갑게 식으면서 전투력이 급상승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오전 변호사 사무실 다녀왔고 상간 소송장 작성 완료했습니다. 지난번 텔레그램 걸리고 나서 다시는 안 만나겠다고 싹싹 빌던 그 모습 역시나 개소리였습니다. 회원님들 말씀이 하나 틀린 게 없더군요. 바람난 놈들은 한 번 걸려서 헤어졌다. 다시 붙으면 그때는 휘발유 붓고 불 지른 것처럼 더 미친 듯이 타오른다. 와, 진짜 이 말이 정답이었습니다. 이 더러운 연놈들. 제가 감시 소홀해진 틈을 타서 아주 짐승처럼 붙어먹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남편한테 들켰다는 그 스릴이 도파민을 자극했는지 예전보다 수위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높고 역겨워졌더군요. 증거 수집. 이번엔 정말 쉬웠습니다. 도파민에 뇌가 절여졌는지 보안 폴더 잠그는 것도 깜빡하고 칠칠맞게 증거를 흘리고 다니더군요. 덕분에 판도라의 상자를 아주 활짝 열어지켰습니다. 첫째 야놀자. 여기 어때 숙박 어플 내역 아내가 마트 간다. 친구 만난다. 핑계대고 나갔던 시간들. 전부 모텔 예약 시간이랑 분 단위까지 일치하더군요. 더 기가 막힌 건 대실 횟수입니다. 주말 낮 시간, 평일, 저녁 시간 가리지 않고 아주 제 집 드나들듯이 들락거렸습니다. 심지어 제가 출근한 평일 낮에 아이들 유치원 보내놓고 무한대실 8시간 끊어놓고 짐승처럼 뒹굴었더군요. 제가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으로 모텔비 결제하고 그 안에서 무슨 짓을 했을지 상상하니 피가 거꾸로 솟다 못해 머리뚜껑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둘째 갤러리에서 복구한 사진과 영상 약혐주의 이 부분 쓰면서도 손이 떨리고 구역질이 올라옵니다. 서로의 성기 사진을 찍어서 공유하는 건 기본이고 각자 자위하는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고 있더군요. 자기야, 나 지금 자기 생각하면서 만지고 있어 보여? 이딴 멘트와 함께 온 영상들. 제 아내 얼굴이 제가 알던 그 여자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쾌락에 미친 짐승의 눈빛이더군요. 제 아내는 상간남의 그곳 사진을 보며 내 거대한 왕자님, 빨리 아련하고 싶어? 이딴 미친 소리를 치거리고 있었습니다. 진짜 더러워서 폰을 변기에 넣고 내리고 싶었습니다. 셋째 상간남의 찐따 같은 말투와 거기에 녹아나는 아내 근데 증거를 보다가 화가 나는 와중에도 헛웃음이 터지는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이 20대 상간남 놈. 말투가 진짜 가관입니다.
어디 90년대 싸구려 인터넷 연애 소설을 글로 배웠는지, 아니면 사회성이 결여된 찐따인 건지 말투가 아주 기괴합니다. 나의 여신님 오늘 밤 그대의 깊은 옹달샘에 나의 분신을 가득 채우고 싶소 허락해 주시겠소? 그대는 이 못난 놈에게 과분한 꽃이요. 내 비록 가진 것 없는 놈이지만 침대 위에서만큼은 그대를 우주 정복시켜 줄 제왕이 될 것이오. 누나의 그 은밀한 화원에 내 이름 석자를 새기고 싶어. 영원히 내 소유물로 만들 거야. 진짜 읽다가 육성으로 으악 섹스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저런 오글거리고 수준 떨어지는 멘트가 멋있습니까? 그런데 제 아내 반응이 더 가관입니다. 어머, 자기 필력 뭐야? 나 완전 감동해서 눈물 나 그래? 나 자기가 정복해줘 난. 자기만의 암컷이야. 와, 진짜 끼리끼리 문다는 말이 딱입니다. 멀쩡한 남편 놔두고 저런 덜 떨어진 찐따 멘트에 감동해서 암컷 타령을 하고 있는 꼴이라니. 도대체 저 놈의 뭐가 그리 좋아서 가정을 내팽개치고 저 지랄을 떠는 건지. 유책 배우자들의 뇌 구조는 연구 대상감이 확실합니다. 상간남 신상 확보 변호사님이랑 증거 정리하면서 이놈 신상도 확실히 털었습니다. 광주에 있는 공단에서 생산직 노가다 뛰는 놈이더군요. 나이는 27살. 직업 비하하려는 건 아닙니다. 땀 흘려 일하는 건 신성한 거니까요. 근데 주제 파악도 못하고 남의 가정 파탄내면서 돈 많은 남편 버리고 나한테 와라. 내가 여왕처럼 모시겠다. 큰 소리치는 꼴이 우스워서 그렇습니다. 제 아내 카드로 밥 얻어먹고 모텔비 내게 하면서 여왕 대접이라뇨. 기둥서방 노릇하겠다는 소리죠. 드디어 결전의 날입니다. 내일 연차 냈습니다. 이 더러운 증거들 싹 다 출력해서 파일에 곱게 넣어서 광주로 내려갑니다. 그놈 일하는 공장 찾아가서 점심시간에 맞춰 기다릴 생각입니다. 작업복 입고 나오는 그놈 면상에 이 서류들 뿌려주고 공장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개망신을 줄 겁니다. 물론 폭력은 안 쓸 겁니다. 법적으로 문제 안 되는 선에서 그놈이 사회에서 얼굴 못 들고 다니게 만들고 올 겁니다. 아내는 제가 내일 지방 출장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없으니 또 신나서 폰 붙들고 우리 왕자님 타령하고 있겠죠. 내일 밤 이 모든 게 끝장나는 순간을 기대해 주십시오. 후기 들고 오겠습니다. 응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0대 가장 게임 중독 타파입니다. 방금 광주에서 성남으로 올라오는 길입니다. 휴게소에 들러 담배만 연거푸 3개를 태웠는데도 이 허탈하고 기가 막힌 마음이 진정이 안 되어 차 안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상간남이라는 놈 실물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분노보다는 극심한 현타현실, 자각 타임과 함께 제 아내라는 여자의 정신 상태를 진지하게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연차를 내고 놈이 일한다는 광주 공단으로 향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알려준 공장 앞에 차를 대고 점심시간이 되기만을 기다렸죠. 솔직히 긴장됐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보여준 그 느끼한 멘트들, 여왕님, 나의 암컷거리던 그 자신감. 그래도 어린 놈이니 키도 좀 크고 반반하게 생겨서 제 아내가 홀렸겠거니 했습니다. 12시 땡 하고 직원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데 제가 확보한 사진 속 얼굴을 찾으려고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공장 쪽 문으로 걸어 나오는 한 남자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설마 저거야? 회원님들, 진짜 과장 하나 안 보태고 묘사하겠습니다. 키는 170cm도 안 돼 보이는 루저에 몸무게는 못해도 90kg은 넘어 보이는 비만이었습니다. 멀리서 걸어오는데 뒤뚱뒤뚱 걷는 폼부터가 무슨 펭귄 같더군요. 가까이서 본 얼굴은 더 충격이었습니다. 피부는 관리 하나 안 해서 곰보 자국 투성이에 눈은 튀어나올 것 같은 전형적인 두꺼비 상이었습니다. 기름에 쩔어 있는 머리카락, 며칠 안 빤 듯한 작업복. 순간 멍해져서 놈의 앞을 가로막고 물었습니다. 네가 바구오냐? 놈이 개슴츠레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누구쇼? 하는데 입 냄새가 확 풍기더군요. 제가 나 김민영 아내 가명 남편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놈의 그 두꺼비 같은 눈동자가 사시나무 떨듯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가서 죽사발을 만들어 놓을 각오를 하고 갔거든요. 근데 막상 실물을 보니 때리고 싶은 마음조차 사라지더군요. 때리면 제 손에 기름때 묻을 것 같아서 싫었습니다. 놈은 저를 보자마자 저기 죄송합니다. 진짜 몰랐어요. 하며 횡설수설하더군요. 그 모습이 꼭 뭐랄까, 학교 폭력 피해자분들께는 정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제가 이 새끼를 고등학교 때 만났으면 저도 모르게 일진이 되어 빵 셔틀을 시켰을 것 같은 딱 학교 폭력을 부르는 찐따상이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안 나오더군요. 야, 네가 내 아내랑 텔레그램으로 뭐 했는지 다 알고 왔다. 상간 소송 걸 건데 그 전에 이거 써라. 제가 미리 준비해간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 어길씨 위약금 5천만 원을 배상한다는 각서를 들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찐따 새끼가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는지 갑자기 눈을 굴리며 더듬더듬 말대꾸를 하더군요. 저기요, 아저씨. 제가 왜 써야 합니까? 이거 법적으로 강요죄 아닌가요? 하, 진짜 기가 차서. 그 찐따 특유의 억울한 말투 아시죠? 그게 아니고요. 하면서 말끝 흐리는 거. 순간 뚜껑이 열려서 놈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쳤습니다. 야, 이 병신 같은 새끼야. 너 진짜 뒤지고 싶냐? 법, 강요. 니네 공장 사장한테 네가 유부녀랑 텔레그램으로 고추 사진 보내고 논 거 다 뿌려줄까? 니네 부모님 집에도 보내줘. 돼지게 처맞고 쓸래 그냥 쓸래? 제가 눈을 부라리며 소리를 지르니 금방이라도 오줌 지릴 표정으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쓸게요. 더군요. 그러더니 손을 덜덜 떨면서 볼펜을 잡는데 글씨도 개발세발. 진짜 한심 그 자체였습니다. 각서 받고 돌아서서 나오는데 뒤에서 그놈이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지만 뒤도 안 돌아봤습니다. 차에 타서 시동을 거는데 갑자기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말로 표현 못할 자괴감이 밀려오더군요. 도대체 내 아내는 왜 저런 놈이랑? 차라리 조인성이나 정우성 같은 놈이었으면 그래, 내가 졌다. 잘생겼네 하고 말았을 겁니다. 아니면 돈이라도 많은 놈이었으면 돈 보고 갔구나 했겠죠. 근데 저건 뭐 돈도 없고 직업도 변변찮고 외모는 진짜 길 가다 마주치기도 싫은 하급 중에 하급 폐급 아닙니까? 그런 놈한테 왕자님이라느니 자기가 날 정복해 주오라느니 심지어 그 놈의 뱃살 출렁이는 나신을 보면서 흥분된다고 영상을 보냈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 먹여 살린 제 아내의 수준이 겨우 이 정도였나 싶어서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진지하게 고민이 되더군요. 내 아내가 혹시 지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경계선 지능 장애라든지 아니면 진짜 성욕에 뇌가 녹아서 심미안이 마비된 건가? 저런 찐따 놈의 그 싸구려 멘트에 감동해서 가정을 버리려고 했다는 게 배신감을 넘어서서 그냥 아내라는 인간 자체가 한심하고 벌레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집으로 가는 길인데 예전처럼 화가 나서 따지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냥 집에 가서 아내 얼굴을 보면 헛웃음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야, 네 왕자님 보고 왔다. 두꺼비던데? 라고 말해주면 아내가 무슨 표정을 지을까요? 이혼 생각. 솔직히 애들 때문에 참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상간남 면상을 보고 나니 아내에 대한 정남이가 소멸 수준을 넘어 마이너스를 찍었습니다. 저런 놈이랑 뒹군 몸을 제가 다시 안을 수 있을까요? 아니, 밥상머리에서 아내 얼굴만 봐도 그 두꺼비 놈이 생각나서 토할 것 같습니다. 이 쪽팔림과 허탈함을 어찌해야 할까요? 차라리 상간남이 훤칠한 놈이었으면 덜 비참했을까요? 오늘따라 고속도로가 너무 길게 느껴집니다. 집에 가서 아내 면상 보고 마지막 푹이 남기겠습니다. 다들 저처럼 살지 마십시오. 진짜 인생 코미디입니다. 안녕하세요. 40대 가장 게임 중독 타파입니다. 광주까지 내려가서 그 두꺼비 상간남을 잡고 올라온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집안 공기가 무겁다 못해 숨이 막힐 지경이었는데 결국 어제 저녁 터질 게 터졌습니다. 퇴근하고 들어와서 옷도 안 갈아입고 소파에 앉아 있는데 아내가 심각한 표정으로 제 앞에 앉더군요. 마치 자기가
무슨 비련의 여주인공이라도 된 것 마냥 눈을 내리깔고 한참을 뜸을 들이더니 대뜸한다는 소리가 가관이었습니다. 당신 그 사람 만나고 왔다며? 걔가 겁먹어서 연락 왔더라. 그래서 나 진짜 당신한테 미안해서 정리하려고 했어. 근데 걔가 너무 불쌍하잖아. 가진 것도 없고. 외모 때문에 무시만 당하고 살던 애가 나 하나만 바라보는데 너무 안쓰러워서 매몰차게 못 끊어내겠더라. 사람이 정이라는 게 있잖아. 와, 진짜 이 여자가 미쳤나 싶더군요. 불쌍해서, 안쓰러워서 다시 만났다.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터지더군요. 제가 피식거리면서 웃으니까 아내가 왜 웃어? 난 진지해하며 쳐다보는데 그 뻔뻔한 낯짝에 대고 준비했던 독서를 날려줬습니다. 야, 너 아주 웃긴다. 불쌍하면 밥을 사주든가 용돈을 쥐어주든가 해야지. 불쌍하면 모텔 가서 다리 벌려주는 게 니들식 위로법이냐? 네가 무슨 사타구니의 마더 테레사야? 세상 천지 불쌍한 놈들 보이면 다 데리고 가서 몸으로 봉사해주게. 네 말대로면 저기 신흥역 앞에 있는 집창촌 여자들 전부 노벨 평화상 받았겠다. 불쌍해서 떡 쳐줬으면 그 새끼가 좀 덜 불쌍해지디. 아니지, 공짜로 즐겼으니까 그 새끼 입장에선 로또 맞은 거지. 넌 그냥 무료 급식소 취급당한 거고 주제 파악 좀 해라, 등신 같은 년아. 제 말에 아내 얼굴이 벌개지더니 입술을 파르르 떨더군요. 말을 왜 그렇게 천박하게 해? 우린 그런 육체적인 게 다가 아니었어. 서로의 힘든 거 의지하는 사이였다고. 그 순간 아내가 감정이 격해졌는지 제 얼굴 쪽으로 확 다가왔는데요. 그 광주공단에서 맡았던 상간남의 쩐내와 입 냄새가 아내한테서도 나는 것 같아 속이 메스꺼워졌습니다. 야, 가까이 오지 마. 네 면상에서 그 두꺼비 새끼 침 냄새 나는 것 같아서 토할 것 같다. 너 그 새끼 입 냄새 안 역하디? 하긴 끼리끼리니까 그게 향기로웠겠지. 비위도 좋다. 난 더 이상 더러워서 너랑 못 살겠으니까 이혼 서류 보낼 때까지 기다려라.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아내가 다급하게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노려보던 눈빛은 어디 가고 다시 그 가증스러운 엄마 코스프레를 시작하더군요. 여보,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이혼이라니? 우리 애들은 어떡하고? 6살, 3살 핏덩이들 놔두고 갈라서자고? 당신 애들한테 상처 줄 거야? 상처는 네가 줬지 내가 줬냐? 내가 잘못했어. 진짜야? 다신 안 그럴게. 그냥 잠깐 홀린 거야. 당신도 알잖아. 나 원래 이런 여자 아닌 거. 애들 봐서라도.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눈 감아줘. 응? 내가 평생 속죄하면서 살게. 눈물을 뚝뚝 흘리며 비는데 예전 같으면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그 놈의 실체를 보고 텔레그램 내용을 본 이상 저 눈물은 악어의 눈물로밖에 안 보이더군요. 저는 아내의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됐다. 연기 그만해라. 그리고 나 이미 변호사 선임해서 상간 소송장 접수했다. 위자료 3천만 원 청구했으니까 그렇게 알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의 눈이 순식간에 뒤집히더군요. 방금 전까지 애들 봐서라도라며 울던 여자가 상간남 소송이라는 단어 하나에 갑자기 야차처럼 돌변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뭐, 소송? 당신 진짜 미쳤어? 그 사람 쥐뿔도 없는 거 뻔히 알면서 그래? 돈 없는 거 알면서 죽으라는 거야? 공장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애한테 3천만 원이 무슨 애들 이름이야? 당신이 사람이야? 벼룩의 간을 내먹지. 차라리 나를 때려. 왜 가만히 있는 불쌍한 사람을 건드려? 당신 진짜 잔인하다. 그거 당장 취하해. 안 그러면 나도 가만 안 있어. 걔가 무슨 죄가 있어? 내가 꼬신 거야. 내가 외로워서 만나자고 한 거라고. 돈 낼 거면 내가 내. 그 사람 괴롭히지 마. 와, 진짜 감탄이 나오더군요. 자기 남편한테는 미안하다 한마디가 끝이더니 그 상간남 지갑 털리는 건 저렇게 거품 물고 막아주네요. 가만히 있는 사람, 불쌍한 사람. 남의 가정 파탄낸 놈이 불쌍합니까? 게다가 돈 없으니 봐줘라. 아주 지들끼리 로미오와 줄리엣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
그렇게 불쌍하고 애틋해. 그럼 네가 내줘. 네가 그동안 쓴 카드값 600만 원에 위자료 3천만 원까지 네가 빚내서 갚아주라고. 난 절대 취하 안 하니까. 저는 더 이상 대꾸할 가치도 없어서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밖에서는 아내가 문을 쾅쾅 두드리며 문 열어. 취한다고 말해. 하고 악을 쓰더군요. 한 30분을 그렇게 발광을 하더니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혹시나 해서 귀를 대보니 현관문이 띠리릭 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네, 집을 나갔습니다. 아마 그 불쌍한 왕자님 달래주러 가셨겠죠. 소송 들어오면 월급 압류당한다고 하니 쫄아서 작전 회의하러 갔나 봅니다. 애들은 방에서 자고 있는데 엄마라는 작자가 상간남 지키겠다고 밤중에 집을 뛰쳐나가는 꼴이라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는데 이제는 분노보다 허수습만 나옵니다. 이혼. 네, 무조건 합니다. 저런 여자를 내 아이들의 엄마로 둔다는 것 자체가 아동학대입니다. 증거는 차고 넘치고 오늘 저 발악하는 모습까지 녹음해뒀으니 아주 탈탈 털어버릴 겁니다. 두꺼비 같은 놈 지키겠다고 지 남편을 쓰레기 취급하는 여자. 이제 제 인생에서 아내는 없습니다. 그저 피고인 일과 피고인 이만 있을 뿐입니다. 회원님들, 저 이제 진짜 전쟁 시작합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40대 가장 게임 중독 타파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딱 4개월 만이네요. 그동안 생존 신고도 못하고 잠수탄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가 막히게도 그 바람난 미친 여자가 제가 여기다 글 쓰고 있다는 걸 알아냈더군요. 상간 소송 답변서가 왔는데 제가 썼던 이 글들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캡처해서 증거로 제출했더라고요. 변호사 통해서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남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아내를 비하하고 모욕했다. 우리 부부 관계는 이미 이 글을 쓸 때부터 파탄난 상태였다. 그러니 상간남 때문에 이혼하는 게 아니다. 와, 진짜 그 논리 듣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지가 바람 피워서 내가 하소연한 걸 역으로 이용해서 파탄의 원인인 척 뒤집어 씌우다니. 진짜 악마가 따로 없더군요. 그래서 변호사님이 소송 끝날 때까지는 절대 글 쓰지 말고 입 다물고 있으라고 해서 손가락 묶어놓고 결과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판결이 나왔습니다. 위자료 2천만 원. 네. 판사님이 인정한 한 가정의 파탄값이 고작 2천만 원이랍니다. 제 인생 10년이 부정당하고 아이들, 엄마가 사라진 대가가 중형차 한 대 값도 안 되네요. 금액을 듣는데 허망해서 웃음만 나오더군요. 그래도 뭐 패소 안 하고 그 두꺼비 같은 놈한테 유책 인정받아서 돈 뜯어내는 거니 속은 시원합니다. 그 여자는 어떻게 됐냐고요? 4개월 전 집 나간 그날 이후로 코빼기도 안 비춥니다. 딱 한 번. 제가 회사 간 사이에 도둑고양이처럼 몰래 문 따고 들어와서 지 명품 가방이랑 옷가지들만 싹 챙겨서 나갔더군요. 애들 장난감이나 사진은 손도 안 대고 지 치장할 것만 챙겨간 꼬라지를 보고 진짜 남은 정마저 싹 말라버렸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누구랑 빌어먹고 사나 궁금해서 며칠 전에 장모님, 아니 전 장모한테 전화를 해봤습니다. 자네가 웬일인가 하시길래 딸내미 거기 갔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충격적인 대답이 돌아오더군요. 난 걔랑 1년 전에 싸우고 지금까지 연락 안 했는데? 라고 하시더군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아내 핸드폰 통화 목록에 수시로 찍혀있던 엄마. 저는 그게 장모님인 줄 알고 효년에 엄마랑 통화 자주 하네 했었는데 알고 보니 그 엄마가 바로 그 두꺼비 상간남 번호였던 겁니다. 남편 속이려고 상간남 이름을 엄마로 저장해 놓고 1년 동안 저를 기만했던 거죠. 와, 진짜 그 치밀함에 소름이 돋습니다. 그럼 지금 어디 있겠습니까? 답 나왔죠. 그 두꺼비 놈이랑 살림 차렸겠죠. 근데 제가 광주 갔을 때 확인했잖습니까? 그놈 홀어머니 모시고 다 쓰러져가는 곰팡이 핀 빌라에서 단둘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 좁해 터진 집구석에 제 아내가 들어가서 상간남이랑 상간남 홀어머니랑 셋이서 산다. 상상하니까 아주 막장 드라마가 따로 없네요.
지가 선택한 사랑이니 그 시궁창에서 아주 행복하게 뒹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주 뒤면 그놈한테 2천만 원 입금되겠죠. 그 돈 받으면 뭐 할까 고민했는데 그냥 제 차나 바꾸려고 합니다. 그 더러운 연놈들이 남긴 돈으로 새 차 뽑아서 애들이랑 주말마다 놀러나 다니렵니다. 그동안 같이 화내주시고 응원해주신 형님, 누님들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이 2천만 원짜리 후기가 여러분의 도파민을 조금이나마 채워드렸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진짜 싱글 데디로 새 인생 살러 갑니다. 다들 배우자 핸드폰에 엄마라고 저장된 번호 한 번씩 확인해 보십시오. 세상을 모르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40대 가장 게임 중독 타파입니다. 2달 만에 생존 신고 겸 진행 상황 보고 드립니다. 지난번 그래서 상간 소송 승소해서 위자료 2천만 원 판결받았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예상하신 대로 그 두꺼비 놈 가진 거 쥐뿔도 없는 거지라서 배째라식으로 돈 안 주고 버티더군요. 판결문 나오면 뭐 합니까? 놈이 돈 없다고 들어놓으면 그만인 것을. 하지만 저도 이대로 물러설 생각 없었습니다. 그놈 다니는 공장 알아내서 바로 월급 통장 압류 걸어버렸습니다. 최저 생계비 제외하고 다 압류되는 거라.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서 생활하던 놈한테는 타격이 꽤 컸을 겁니다. 공장에서 쪽팔린 건 덤이고요. 그렇게 놈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더니 반년 만에 드디어 연락이 오더군요. 그 두꺼비 놈이 아니라 집 나간 제 아내, 아니 그 정신 빠진 년한테서요. 발신 번호 제안으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대뜸 하는 소리가 가관입니다. 여보, 그 사람 지금 월급 압류돼서 생활이 안 돼 부탁인데 위자료 한 번에 못 줘? 할부로 주면 안 될까? 매달 50만 원씩이라도 갚게 해줘. 제발 압류 좀 풀어줘.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지가 낳은 새끼들은 반년 동안 애미 없이 지내는데 지 기둥서방 월급 압류된 건 피가 마르나 봅니다. 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야, 넌 네 새끼들은 안 궁금하냐? 6살, 3살짜리 애들이 엄마 찾으면서 우는 건 안 들리고 네 남친 돈 없는 소리만 들리냐? 그랬더니 수화기 너머로 한숨을 푹 쉬더니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근데 그게 끝이었습니다. 미안해. 잘못했어. 집에 들어가고 싶어. 같은 말은 죽어도 안 하더군요. 그냥 지 남친 힘들게 하지 말라는 무언의 시위였겠죠. 그 울음소리마저 가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개소리 하지 마. 내가 미쳤다고 할부로 받냐? 그딴 푼돈 받자고 소송한 줄 알아? 난 놈의 피를 말리는 게 목적이야. 정 그놈이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꼴 못 보겠으면 방법 하나 있어. 너 지금 살고 있는 곳 주소 문자로 찍어. 아내가 우물쭈물하길래 쐐기를 박았습니다. 거기로 이혼 소송장 보낼 거야. 어차피 우리 끝난 거 알잖아.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할 때 네가 가져갈 몫에서 위자료 2천만 원 공제하고 줄게. 그럼 네 남친 빚 탕감되는 거잖아.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왕자님 빚 네 돈으로 갚아주라고. 저는 솔직히 이 말을 하면 그래도 애 엄마니까 이혼은 다시 생각해보자거나 애들 양육권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제 가슴에 대못을 박더군요. 생각 좀 해볼게.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와, 진짜 사람이 이렇게까지 바닥일 수 있습니까? 엄마라는 인간이 아이들 볼 생각이나 가정 회복에 대한 미련은 1도 없고 오로지 돈 계산과 상간남 아니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겠답니다. 그 생각해보겠다는 말이 이혼하면 내가 얼마나 챙길 수 있나 계산기 두들겨보겠다는 소리로 들려서 소름이 끼쳤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나마 아주 조금 진짜 먼지 한 톨만큼 남아있던 혹시나 하는 마음을 완전히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저 여자는 갱생 불가입니다. 뇌 구조 자체가 모성애는 삭제되고 도파민과 욕망으로만 채워진 괴물입니다. 이제 주소 확보되는 대로 바로 이혼 소송 들어갑니다. 재산 분할. 최대한 방어해서 빈털터리로 쫓겨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 2천만 원도 이론 단위까지 계산해서 다 까버릴 겁니다. 두 연놈이 썩어가는 빌라에서 돈 때문에 서로 물어뜯고 싸우는 꼴을 봐야 제 속이 풀릴 것 같습니다. 이혼 소송 진행되면
또 글 남기겠습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다들 옆에 있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사람 속은 모르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40대 가장. 이제는 당당한 돌싱이 된 게임 중독 타파입니다. 거의 반년 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피말리는 전쟁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제부로 드디어 법적으로 완벽하게 남남이 되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양육권, 친권 모두 제가 가져왔습니다. 법원에서 판결봉 두드리는 소리를 듣는데 지난 1년여간의 지옥 같았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다리가 풀리더군요. 재산 분할 문제로 골치가 좀 아팠습니다. 저희가 살던 곳이 성남구시가지 재개발 구역에 있는 소위 썩다리 빌라입니다. 비 오면 물 새고 주차 전쟁인 곳이지만 재개발 딱지 하나 보고 버티던 곳이죠. 그런데 요즘 경기도 안 좋고 구역 지정이 되네 난해 시끄러운 동네라 감정, 평가액이 생각보다 훨씬 적게 나왔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었죠. 원래대로라면 제가 그 여자한테 재산 분할로 5천만 원 정도를 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도운 건지 그 두꺼비 같은 상간남 놈이 멍청한 짓을 해줬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공장 찾아가서 각서 받았지 않습니까?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 어길시 위약금 문다는 내용으로요. 근데 이 짐승 같은 연놈들이 그새를 못 참고 또 만났더군요. 제가 붙여둔 흥신소 직원한테 딱 걸렸습니다. 덕분에 계산이 아주 시원해졌습니다. 기존 상간 소송 위자료, 이혼 소송 변호사 비용 각서, 위반 위약금까지 싹 다 청구해서 총 3,500만 원 공제해버렸습니다. 결국 제가 그 여자한테 던져준 돈은 단돈 1,500만 원입니다. 10년 결혼 생활의 대가치고는 참 초라한 금액이지만 그 여자 손에 큰 돈 안 쥐어주고 쫓아낸 것만으로도 저는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돈 문제보다 제 가슴을 더 후벼 팠던 건 이혼 조정 기간 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아이들 밥 해먹이고 법원에 낼 탄원서 쓰느라 밤새우며 피눈물 흘리고 있을 때 그 두 연놈들은 일본 여행을 다녀왔더군요. 오사카 유니버설 스튜디오인지 뭔지 가서 머리띠 쓰고 찍은 사진을 보는데 진짜 사례가 느껴진다는 게 뭔지 알겠더군요. 집에 있는 지 새끼들은 엄마 보고 싶다고 밤마다 우는데 지는 상간남이랑 초밥 처먹고 놀이공원 가서 낄낄거리고 있었다는 게 이게 사람입니까? 짐승도 지 새끼는 챙깁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조정 기일, 가정법원 복도에서였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갔는데 저 멀리서 엄마가 보이니까 애들이 엄마 가고 달려가더군요.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애들한테는 엄마니까 저는 그냥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제 딸이 엄마 품에 안겨서 엉엉 우는데 이 여자가 안아주는 둥 마는 둥 하더군요. 눈은 웃고 있는데 입꼬리만 살짝 올린 그 특유의 가식적인 표정. 아이를 진심으로 그리워하는 어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귀찮은데 사람들 보니까 연기 좀 해야겠다 싶은 그 표정. 소름이 끼쳤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원을 나오는데 그 여자가 짐짓 슬픈 표정을 지으며 다가오더군요. 금방이라도 눈물 흘릴 것 같은 세상에서 제일 가련한 비련의 여주인공 빙의한 눈가를 하고 저한테 그러더군요. 여보, 아니 애들 아빠,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지만 우리 애들 당신이 잘 키워줘. 엄마가 없어서 부족하겠지만 당신은 좋은 아빠니까. 그 역겨운 모성의 코스프레를 듣는데 참았던 뚜껑이 열렸습니다. 일본 여행 가서 쓴 돈은 몇백만 원이면서 양육비는 자기 생활 어렵다고 월 20만 원 부르던 그 입으로 저딴 소리를 하다니. 저는 그 여자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사람들이 보든 말든 쏘아붙였습니다. 야, 닥쳐. 어디서 숭고한 엄마 흉내를 내. 역겨워서 토 나올 것 같으니까. 애들 걱정은 하지도 마. 네가 일본 가서 그 두꺼비 새끼랑 초밥 처먹을 돈으로 애들 장난감 하나라도 사줬으면 내가 말을 안 해. 양육비 20만 원. 네 그 명품 가방 하나 팔면 1년치는 나오겠다. 잘 들어, 넌 애들 버린 거야. 돈에 미치고 수컷에 미쳐서. 네 새끼들 헌신짝처럼 버린 거라고. 나중에 애들 커서 엄마 찾으면 내가 똑똑히 말해줄 거야. 니네 엄마는 너희보다 일본 여행이랑 두꺼비 아저씨가 더 좋아서 떠났다고. 그러니까 꼴값 떨지 말고 양육비나 밀리지 말고 보내. 20만 원도 안 보내면
니네 그 썩어 빠진 전셋집 경매 넘겨버릴 거니까. 제 말에 그 여자는 얼굴이 벌개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더군요. 상간남, 차가 저 멀리서 기다리고 있길래 침 한번 패 뱉어주고 애들 손잡고 뒤도 안 돌아보고 왔습니다. 차에 타서 운전대를 잡는데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일본 여행 갈 돈은 있고 자기 자식 키울 양육비 20만 원은 아깝다는 그 사고방식. 역시 양심과 지능은 비례한다는 말이 진리인 것 같습니다. 지능이 딸리니 상간남 같은 놈한테 홀리는 거고 지능이 없으니 양심도 같이 가출한 거겠죠. 이제 진짜 끝입니다. 썩다리 빌라지만 제 명의로 온전히 가져왔고 위자료 받은 걸로 애들이랑 타고 다닐 튼튼한 SUV도 한 대 계약했습니다. 그 두 연놈들이 시궁창에서 지지고 볶든 말든 저는 우리 아이들이랑 보란듯이 잘 살 겁니다. 그동안 제 지질한 하소연 들어주시고 같이 환해주신 회원님들 정말 감사했습니다. 종종 아이들과 행복하게 사는 모습으로 생존 신고하겠습니다. 다들 행복하십시오. 돌싱 만세. 안녕하세요. 40대 돌싱남 게임 중독 타파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다들 잘 지내셨는지요? 저는 이혼 도장을 찍은 지 어느덧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오늘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제 인생의 봄날이 찾아왔음을 자랑하고 싶어서입니다. 지난 5년 동안 부모님과 제가 피눈물 흘리며 소위 몸테크 몸으로 때우는 재테크를 했던 신흥역 바로 앞 아파트가 드디어 재개발 공사가 끝나고 지난주에 입주를 했습니다. 지하 주차장도 없어서 이중 주차하고 녹물 나오는 배관이랑 싸우며 버틴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새 아파트 키를 받는 순간 진짜 눈물이 핑 돌더군요. 물론 성남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직 아파트 바로 앞에 예전 집창촌 흔적일명 유리방들이 좀 남아 있어서 애들 교육상 보기에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조만간 다 철거되고 공원이 들어선다니 그날만 기다리며 커튼 치고 살고 있습니다. 경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전처와 살던 그 곰팡이 피던 썩다리 빌라 기억나시죠? 제가 위자료랑 재산분할 퉁치고 헐값에 가져왔던 그 애물단지가 이번에 드디어 재개발 구역으로 정식 지정되었습니다. 그 여자가 돈 안 되는 썩은 집 너나 가져라 하며 던지고 갔던 그 집이 이제는 제 인생의 황금알이 되었습니다. 전처가 이 소식을 들으면 배가 아파서 대굴대굴 굴을 생각을 하니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이 정말 지극정성으로 봐주시고 계십니다. 제 여동생도 주말마다 조카들 본다고 놀러와서 엄마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고요. 한동안 엄마 찾으며 우울해하던 애들도 이제는 많이 밝아졌습니다. 요즘은 애들이 캠핑에 푹 빠져서 주말마다 셋이서 텐트 짊어지고 떠납니다. 모닥불 피워놓고 마시멜로 구워 먹으며 아빠 최고 해주는 딸내미 애교를 보고 있으면 이혼 안 했으면 어쩔 뻔했나 싶습니다. 아, 그리고 돌싱이 되니 외롭긴 해서 여자친구 좀 만들어 보려고 소개팅 몇 번 나갔는데 쉽지 않네요. 돌싱 시장에서 괜찮은 사람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걸 절감하고 있습니다. 뭐 급할 거 없으니 천천히 가보려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깜빡하고 못 쓴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여러분의 도파민을 위에 풉니다. 이혼 소송 한창 진행 중일 때 그 20대 후반 두꺼비 상간남 몸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우연히 봤습니다. 진짜 마시던 물 뿜을 뻔했습니다. 프사 배경이 무려 로미오와 줄리엣 그림이더군요. 그리고 상태 메시지가 가관이었습니다. 우리 이번 생에는 헤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와, 진짜 육성으로 미친 새끼 크크크크 소리가 절로 나오더군요. 지들이 무슨 비련의 주인공인 줄 아나 봅니다. 이 꼴값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그놈 다니는 공장으로 찾아갔습니다. 이 새끼가 3교대 근무라 타이밍 맞추기가 힘들어서 2번이나 허탕치고 3번째 방문 만에 점심시간에 놈을 불러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 두꺼비 같은 놈이 입술이랑 손을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더군요. 그러면서 꼴의 남자라고 목소리 깔고 말하는데 진짜 오글거려서 손발이 펴지질 않았습니다.
저기 게임 중독 타파 씨께서 무슨 일이시죠? 이제 법적으로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을 텐데요. 무슨 90년대 드라마 실장님 말투를 흉내내는데 작업복 입은 두꺼비가 그러고 있으니 코미디가 따로 없더군요. 그래서 제가 팩폭한 사발 날려줬습니다. 이 어린 놈의 새끼가 나한테 씨라고 했냐? 너 부모가 그따위로 가르쳤어? 나이를 너보다 거의 20살을 더 먹은 사람한테 무슨 씨? 집안 교육을 어떻게 쳐받은 거야? 아니다 됐다. 니들이 이겨서 쟁취한 게 아니야. 내가 갖다 버린 걸. 네가 주워 먹은 거라고. 애둘 딸리고 곧 있으면 부록되는 늙은 아줌마를 네가 내 대신 수거해 간 거야 알겠냐? 그래도 네 그 안 풀리는 찐따 인생에서 몇 안 되는 승리 중 하나일 테니까 맘껏 즐겨라. 앞으로 네 인생에 다시는 없을 승리니까. 제 말에 놈의 얼굴이 불그락불락해지더니 한다는 소리가 당신이 그렇게 속 좁게 구시니까 아내가 당신을 떠난 겁니다. 하, 이 멍청한 놈.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저주를 퍼부어주고 왔습니다. 아니라니까. 내가 버린 거라니까. 그리고 잘 들어. 넌 그 늙은 여자하고 반드시 결혼까지 해야겠지. 물론 너 같은 스펙의 젊은 여자 만나는 건 기적에 가깝겠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딴 마음 먹고 다른 여자랑 결혼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그때는 내가 결혼식장에 화환 들고 꼭 다시 나타날 거니까. 네가 유부녀 꼬셔서 가정 파탄 낸 놈이라는 거 내가 온 동네방네 소문낼 거니까 그리 알아라. 제가 돌아서는데 뒤에서 지금 협박하는 겁니까? 라고 삑살이 난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더군요. 쿨하게 무시하고 왔습니다. 오늘 글 쓰면서 문득 그 두 연놈들 뭐 하고 사나 궁금해서 오랜만에 카톡 프로필 염탐을 해봤습니다. 역시나 제 예상을 뛰어넘는 바보들이더군요. 둘이서 팔뚝에 큼지막하게 커플 타투를 했더라고요. 서로의 이니셜인지 뭔지 촌스러운 문양을 박아놨는데 나이 40 먹은 여자가 20대 찐따 남친이랑 커플 타투라니 진짜 대가리에 뇌 대신 우동사리 같은 게 확실합니다. 나중에 헤어지면 그 팔뚝 어쩌려고 저러는지 아니면 진짜 백년해로 하려고 작정한 걸까요? 뭐가 됐든 제 눈앞에서만 안 보이면 그만입니다. 저는 이제 새 아파트에서 값이 오르고 있는 재개발 딱지를 품에 안고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제2의 인생을 즐기러 갑니다. 쓰레기차 가고 벤츠 온다는 말이 있죠. 저는 쓰레기차를 제가 직접 폐차장으로 보냈으니 이제 벤츠, 아니 람보르기니가 올 거라 믿습니다. 그동안 제 지질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전국의 모든 돌싱들, 그리고 가장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우리 인생이 승리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성남 사는, 아니 이제는 위례신도시 주민이 된 40대 싱글데디 게임 중독 타파입니다. 또 1년 반 만에 생존 신고를 하네요. 이혼 도장 찍은 지도 벌써 3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네요. 오늘 오랜만에 키보드를 잡은 건 저희 가족에게 큰 변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 드디어 성남 구시가지를 떠나 위례 신도시 신축 아파트로 입성했습니다. 박수 좀 쳐주십시오. 신흥역 앞 아파트도 재개발돼서 좋긴 했지만 아무래도 예전 집창촌 흔적인 유리방들이 아직 남아있어서 애들 교육상 영 찜찜하더라고요. 큰애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인데 자꾸 물어보기도 하고요. 하지만 무리해서 이사를 감행한 더 큰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 정신 나간 전처가 돈 냄새를 맡고 자꾸 집 주위를 기웃거렸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약 6개월 전이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이랑 거하게 회식을 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군요. 받았더니 대뜸 밝고 명랑한 목소리로 여보, 나야. 야 하는데 술이 확 깨더군요. 그동안 연락 한 통 없다가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 전화했나 싶어 가만히 듣고 있었더니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그냥 우리 가족들 잘 지내나 궁금해서 연락했어. 애들은 학교 잘 다니지? 순간 욱해서 제가 쏘아붙였습니다. 야, 우리라는 말 쓰지 마라. 우리는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썩은 돼지우리 말할 때만 쓰는 거야. 어디다 대고 우리 가족이래? 그랬더니 자존심도 없는지 아하, 당신은 여전한의 농담도 잘하고 라며 세상 쿨한 척 깔깔대더군요. 진짜 소름 끼쳤습니다. 그러더니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애들 생일도 다가오는데 선물을 보내고 싶다며 주소를 알려달라는 겁니다.
제가 그때 술만 안 마셨어도 절대 안 알려줬을 텐데. 그래, 선물 받아서 나쁠 건 없지라는 아니란 생각에 문자로 주소를 찍어줬습니다. 그게 제 인생 최대 실수였습니다. 주소를 보더니 답장이 바로 오더군요. 지금 여기서 사는 거야? 신흥역 앞이네. 그래서 제가 여기 재개발 입주했어라고 했더니 귀신같이 다음 질문을 던지더군요. 그럼 우리 예전에 살던 그 썩은 빌라는 거긴 팔았어? 술김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제가 그만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말았습니다. 아니, 거기 구역 지정돼서 대박 났어. 지금 이주 준비 중이야. 그 말을 듣자마자 전처의 목소리 톤이 바뀌더군요.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바람난 유부녀들이 가족들 기웃거릴 때 시전하는 레퍼토리를 아주 종합 선물 세트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우리 오오이가 아파서 끙끙 앓더라고. 너무 찜찜해서 그런데 얼굴만 잠깐 보면 안 될까? 얘가 문고리에 죽만 걸어두고 갈게. 이때 애들 멀쩡하게 캠핑 가서 고기 굽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잖아. 애들 작년에 입던 내복 다 작아졌을 텐데. 내가 백화점 가서 패딩이랑 내복 좀 샀어.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네. 애들한테 엄마가 사랑한다고 전해줘. 엄마 전 장모가 죽기 전에 손주들 한 번만 보고 싶대. 당신 우리 엄마한테는 잘했잖아. 노인의 소원 한 번만 들어주라. 응? 지나가는 길에 당신 좋아하는 파김치 좀 담갔어. 경비실에 맡겨둘 테니까 찾아가. 당신 혼자 애들 키우느라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잖아. 진짜 가지가지 하더군요. 누가 봐도 재개발 대박난 빌라랑 신축 아파트 보니까 배가 아프고 어떻게든 비벼서 콩고물이라도 주워 먹으려는 속셈이 뻔히 보이는데 말입니다. 심지어 하루는 저희 살고 있는 아파트 근처에서 살고 싶다고 하길래 저기 신흥역 앞에 여관발이 사는 곳이 너하고 잘 어울린다고 쏘아붙이니 눈물 질질 흘리더군요. 아무튼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위례로 도망치듯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지금 사는 곳은 보안이 철저해서 입주민 카드 없으면 얼씬도 못하거든요. 그리고 자꾸 전처가 연락을 쳐야 되니 문득 그 두꺼비 상간남 놈은 뭐 하고 사나 궁금해지더군요. 혹시 둘이 짜고 이러는 건가 싶어 놈의 카톡 프로필을 염탐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와, 진짜 빵 터졌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며 커플 타투까지 했던 그 놈의 프로필 상태 메시지가 이렇게 바뀌어 있더군요. 이래서 하녀들은 안 된다. 아 진짜 얘네 왜 이렇게 웃깁니까? 배경 사진은 무슨 쓸쓸한 가을 남자 뒷모습 같은 걸로 해놓고요. 견적 딱 나오지 않습니까? 돈 없고 늙은 전처가 빌붙으려고 하니까 20대 찐따 상간남이 어우 지겨워 하면서 뻥 차버린 거죠. 아니면 전처가 제 재산 소식 듣고 상간남 버리고 저한테 다시 붙으려고 간 보다가 상간남한테 걸렸거나요. 어쨌든 그 세계의 사랑은 박살이 났고 찐따 놈은 40대 아줌마한테 데이고 나서 여혐에 빠진 모양입니다. 진짜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전처는 아직 저희가 위례로 이사 간 줄 모릅니다. 조만간 또 반찬 해왔어 하면서 신흥동 빈집 문 두드리겠죠. 거기 지금 다른 세입자 살고 있는데 아주 볼만하겠습니다. 나중에 그 여자가 헛걸음하고 나서 어떤 표정을 지을지 또 어떤 웃긴 짓거리를 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회원님들, 저 이제 진짜 꽃길만 걸으렵니다. 나쁜 놈들은 지들끼리 지지고 볶다가 자멸한다는 거 제가 증명했습니다.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사이다 썰 생기면 들고 오겠습니다. 위례에서 게임 중독 타파 올림. 안녕하세요. 위례 신도시의 평화를 수호하는 싱글데디. 이제는 정말로 자유로운 영혼 게임 중독 타파입니다. 옛말에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확실히 바람난 여자는 양반은커녕 천민, 아니 상천민이 확실합니다. 제가 3일 전에 여기다가 지 얘기를 썼다는 걸 귀신같이 알았는지 오늘 바로 연락이 오더군요. 모르는 번호라 받았더니 대뜸 한다는 소리가 여보, 혹시 이사 갔어? 왜 둘째
선물로 보낸 옷이 반송된 거야? 라며 뻔뻔하게 묻더군요. 기가 차서 한숨이 푹 나오는데 문득 지난번에 봤던 그 놈의 커플 타투가 떠올라 참았던 독서를 퍼부어줬습니다. 야, 내가 여태까지 더러워서 말을 안 했는데 네 나이가 이제 부록이다 내일 모레 40이라고 그 나이 처먹고 팔뚝에 양아치처럼 커플 문신 처박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제발 부탁인데 그 꼬라지 하고 애들 앞에 나타나지 마라. 네가 엄마로서 애들 교육은 못 시킬 망정 그 싼 티 나는 그림으로 애들 정서랑 안구 교육까지 망치지는 말아야 할 거 아니냐? 쪽팔리지도 않냐? 어디 홍대병 걸린 20대도 안 할 짓을 하고 자빠졌어. 제가 숨도 안 쉬고 쏘아붙이니까 잠시 정적이 흐르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목소리가 촉촉해지면서 묘하게 감동받은 말투로 이러는 겁니다. 그 사람이랑은 헤어졌어. 근데 당신 내가 타투한 거 어떻게 알았어? 혹시 나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거야? 아직 나한테 관심 있었구나. 와, 진짜 인연들의 회로 구조는 도대체 어떻게 되어먹은 걸까요? 이걸 이렇게 해석한다고? 어이가 없어서 바로 팩폭 날렸습니다. 착각하지 마라. 관심은 무슨 얼어 죽을 네가 하도 질척대고 집구석 찾아오려고 하니까 네 그 소중한 두꺼비 왕자님한테 네 수거물 좀 제발 데려가라고 연락하려고 찾았다가 본 거다. 눈 썩는 줄 알았다. 그제야 아 하고 탄식을 내뱉더니 헤어졌다는 말을 반복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인생 조언 하나 해줬습니다. 야, 아까도 말했지만 네 나이 이제 부록이야. 부록 뜻이 뭔 줄 아냐?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나이라는 뜻이다. 비록 네가 그동안은 나이를 똥구멍으로 거꾸로 쳐먹어서 20대 찐따의 유혹이든 뭐든 닥치는 대로 흔들리며 살았다는 건 이해한다. 지능 문제니까 하지만 이제는 제발 좀 그만 흔들려라. 네 자리는 거기가 딱이야. 빨리 네 짝인 그 상간남 옆으로 돌아가.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방금 전까지 쿨한 척, 밝은 척하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대성통곡을 하더군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 사람 진짜 미친놈이야. 나갈 데도 없어. 우리 다시 합치면 안 돼? 내가 진짜 죽은 듯이 살게. 애들 엄마 필요하잖아. 필요 없어. 꺼져. 단칼에 끊고 수신 차단 박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도대체 저 인간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길래 저렇게 비참하게 빌고 있나 궁금해지더군요. 그래서 정보망 와이프 친구 남편들을 총동원해서 뒷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듣고 나니 와, 진짜 배꼽이 가출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건 코미디를 넘어선 스릴러더군요. 알고 보니 그 상간남의 홀어머니, 즉 전처의 동거 시어머니 되실 분이 보통 내기가 아니랍니다. 애지중지 키운 20대 아들이 어디서 애 둘 딸린 이혼녀. 그것도 10살 넘게 많은 아줌마를 데려왔으니 눈이 뒤집혔겠죠. 그 좁해 터진 빌라에서 시집살이, 아니 동거살이를 지옥처럼 시켰답니다. 밥해라, 빨래해라, 돈 벌어와라. 전처는 그냥 식모살이한 거죠. 못 견디고 몇 번 가출해서 친정전 장모님 댁으로 도망갔는데 장모님이 문전박대하고 쫓아내니 갈 곳 없어 다시 그 지옥굴로 기어 들어갔답니다. 충격적인 건 그 와중에 둘 사이에 임신까지 했다가 중절 수술을 했답니다. 그걸 두고 상간남 놈이 눈이 돌아서 네가 내 생명을 죽였네. 왜 내 허락 없이 낙태했냐. 다시 전 남편한테 돌아가려고 지은 거냐 하면서 집착하고 스토킹하고 난리가 났었다네요. 그 촌스러운 커플 타투도 상간남이 도망 못 가게 하려고 거의 반강제로 끌고 가서 박아버린 낙인이었던 겁니다. 진짜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이 과학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사랑의 도피. 현실은 광기 어린 집착남과 오갈 데 없는 늙은 여자의 지옥도였던 거죠. 저 전응아 두 연놈들이 지지고 볶고 살았던 꼬라지를 상상하니 간만에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입니다. 위례신도시 어딘가에 제 배꼽 떨어져 있을 텐데 주우신 분 연락 바랍니다. 너무 웃어서 배가 아플 지경입니다. 이 와중에 전처는 지난 1년 동안 양육비 한 푼도 안 보냈더군요. 조만간 양육비 이행 명령 신청하고 고소장 날릴 예정입니다. 아주 끝까지 탈탈 털어줄 겁니다. 회원님들, 오늘의 교훈입니다. 바람난 배우자는 상간자한테 뺏긴 게 아닙니다. 상간자라는 쓰레기통에 갖다 버린 겁니다. 저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완벽하게 마쳤으니
이제 깨끗한 집에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십시오. 정의는 승리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자기 또래 여자한테는 씨알도 안 먹히는 20대 패배자가 자신의 모든 걸 걸로 짓거리는 아첨의 자기 주제를 제대로 파악 못한 유부녀가 넘어가 인생을 조졌습니다. 연하나 만난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걔네는 당신을 가지고 놀려고 만나거나 비빌 언덕 안이 넣을 곳이 없어 괴로움에 몸부림치는 패배자들입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서른톡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